문체부 중대결단 발표. 한세영 빼앗긴 90억 연봉 수익 실체 터졌다. 배드민턴 대한체육협회장 법적이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24년 8월 21일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보조금 정책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지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서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전체 30%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제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30%를 더 받은 점과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분배한 것 등을 통해 보조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셔틀콕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를 부적절하게 쓴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승강제 등 사업으로 더 많은 셔틀콕을 구매하게 된 만큼 20에서 30% 정도를 더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절대 되팔거나 부적절하게 쓰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은 정부 보조금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체부는 또 협회가 기념품 제작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협회가 텀블러 등 승강제 기념품 제작을 특정 업체에 맡겼고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 중인 문체부는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5월 승강제 리그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해 8,332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23년 최소 2억 5,707만 원을 썼다. 제작업체는 협회의 기술평가 80%와 자격평가 20%를 토대로 선정했다. 관련 제보자는 김태규 협회장이 측근으로 이뤄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남 서산의 한 업체에 텀블러 제작 등을 몰아줘 논란이 많았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사업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태규 회장은 위원회를 해산해 조사를 막았다라고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배드민턴은 야구나 축구처럼 팀 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승강제와 크게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종목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조금이 투입된 승강제 시행 이후 협회에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정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김태규 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김태규 회장이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 라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문체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태규 회장이 누군가를 때리는 영상을 가진 직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김 회장이 폭언뿐만 아니라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다만 김태규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협회 내부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 뒤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 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 정덕현의 끄덕끄덕. 하지만 협회의 이 발언이 더 당혹스러운 건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맞닥뜨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른바 국가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엘리트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국가대표로 키워내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오는 것이 우리네 스포츠가 지금껏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동력이었다. 실제로 이처럼 될성부른 싹을 일찍부터 발굴해 육성하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게 사실이다. 88올림픽 때 무려 총 메달 33개를 땄던 것도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따는 놀라운 성과를 낸 것도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이 힘을 발휘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이렇게 육성한 엘리트 스포츠와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이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는 정반대로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배드민턴 같은 종목이 단적인 사례다. 올림픽 등을 통해 전해진 승전보 효과로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급증했다. 그 저변이 현재는 약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즉, 스포츠에서 엘리트를 육성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집단적 성과만이 목표가 아닌 개인의 성취가 중요해진 시대에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고집하는 건 자칫 개인의 동기부여를 막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안 선수도 밝힌 것처럼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시대에 맞는 보다 융통성 있는 열린 접근으로 과거 불합리한 관행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협회에서 형평성을 문제로 들고 나와 안 선수의 주장을 특혜처럼 치부하는 이야기 속에는 안타깝게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도 된다는 과거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담겨 있다. 이건 1970에서 80년대 개발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위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의 방식이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나서고 가족 구성원들이 희생하는 가부장적 시스템이 그것이었고, 직장에서도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이른바 가족 경영이 그것이었다. 국가 역시 모두가 매일같이 태극기 앞에 멈춰서서 의례를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는 잘 살게 됐고 국민 개인 소득도 높아졌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런 집단의 이익이 실현되면서 야기되는 개인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 한 개인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저 딜탈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그래서 집단주의 시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안 선수의 작심 발언은 그래서 손흥민 김연아 급 두둔하며 비꼬는 투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사실상 현 한국의 배드민턴 선수 중 최고의 성과를 낸 선수가 하는 말이 아닌가?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수용할 건 수용해야 하는 게 맞다. 특히나 이번 작심 발언에서 개인 후원 계약 제한 문제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제한 문제는 개인주의 시대로 들어온 현재 개인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제 국가가 몇 개의 메달을 따내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는 지나갔다. 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일이 때로는 경기 조작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았던가. 이제는 반대로 스포츠 선수 개개인이 자신이 하는 종목에서 성과를 내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 개인 후원 계약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후원사들이 스타 선수들에게 몰려 협회로서는 후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대표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협회 중심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은 제2의 안세영, 나아가 제2의 손흥민 김연아가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또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5년이 넘어야 하고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규정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규정은 국가대표를 마치 군 복무처럼 의무화하는 조항처럼 보인다. 제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의무를 치러야 국제대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안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7년 동안 막내로서 일부 대표팀
선배들의 방 청소와 빨래를 대신했다는 이야기 또한 너무나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 건 그래서라. 대중문화를 들여다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세영 사태는 마치 K-팝의 글로벌 성공과 함께 등장했던 연습생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요구들을 떠올리게 한다. 스포츠가 엘리트들을 모아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을 이어온 것처럼 K-팝도 유사한 연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 문제나 연습생 개개인들의 인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조금씩 시스템 또한 변화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 변화 과정에서 안 선수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적잖이 있었다. 그 아픈 목소리들을 들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의 관행처럼 과거의 기준들이 전도유망한 청춘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